조국 전 장관 알죠? 그분이 SNS 엄청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3월달에 엄청 재밌는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분 특기가 뭐냐면 어떤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면서 은근슬쩍 그쪽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걸 엄청 잘하거든요. 근데 올린 글이 뭐냐면 넷플릭스의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다큐가 있는데 그걸 보고 감상평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게 브라질 다큐인데 내용이 뭐냐면 판사 한 명이 극우 정치인들이랑 똘똘 뭉쳐서 민주적인 정치인을 감옥에 넣고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해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저도 그 다큐 봤는데 진짜 그것만 보면 그럴듯해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라고 있거든요. 진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대통령이에요. 일단 기가 막히는 연설가고 사람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잘 알아요. 구속당할 때 엄청나게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 꿈을 멈추려고 해도 소용없다. 나는 여러분의 정신과 함께 꿈을 통해서 꿈을 꿀 것이기 때문이다. 아, 진짜 멋있죠. 그런 위대한 사람을 증거도 없이 구속시키고 결국 재판까지 받게 만들었다는 거죠. 또 룰라 후계자가 있는데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라고, 그 사람도 결국 반대 세력 정치인들이 뭉쳐서 탄핵시키는 걸로 나와요. 민주적이고 사려 깊은 대통령인데 말이죠. 이제 이 두 사람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바로 그 사람이 모루 판사라는 사람인데, 진짜 이 다큐의 빌런, 그러니까 악당으로 나오죠. 증거도 없이 사람을 가두고 무고한 사람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부숴버리고 브라질을 위기에 빠뜨리는 표독스러운 엘리트 판사. 자, 그러면 아까 조국 전 장관은 뭐 때문에 이걸 굳이 지금 시점에 SNS에 올렸을까요? 아마도 한국도 위기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무리한 수사가 우리나라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요. 신기한 게 브라질이 우리랑 진짜 비슷하긴 해요. 일단 걔네들도 군부 쿠데타와 군사 독재를 겪었어요. 우리도 박정희 정권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80년대 들어서 민주화를 경험했고, 우리도 87년에 민주항쟁이 있었죠. 또 소름 끼치는 거는 브라질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탄핵을 당해요.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요상하게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브라질 진짜 문제구나 싶었는데, 브라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사해보니까 다큐가 다가 아닌 거예요. 정말 룰라 입장에서 만든 다큐더라고요. 일단 그 다큐 감독이 룰라 지지자고, 부모님은 룰라 편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고, 근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결정적인 부분들이 좀 달라요. 사실 모루가 좀 무리한 건 맞아요. 일단 통화 감청이라고 하는데 전화하는 거, 도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정치인들한테 엄청 붙이게 해주고, 정치인들한테 돈 먹인 혐의로 기업인들 잡아오면 불 때까지 구치소에 가둬서 안 풀어줘. 근데 다큐에서는 마치 모루가 룰라 하나 잡아 넣으려고 이 일을 벌인 것처럼 나오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모루는 브라질 역사상 최대 부패 스캔들이라고 하는 세차 작전이란 게 있거든요. 그걸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브라질 국회의원 절반 넘게 구속돼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절반이 잡혀가면 대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완전 망가지겠죠. 게다가 브라질뿐만 아니고 옆 나라 대통령도 줄줄이 잡혀가고, 그 중에 한 명은 수사받을 상황이 생기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모루는 좀 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에서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리거든요. 차기 대통령감이라는 얘기도 많고, 여기서 윤석열 전 총장이랑 좀 비슷하죠. 물론 다큐는 그런 얘기들은 브라질에서는 다 하는 얘기니까 빼고 한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것만 보면 모루가 엄청 잘못한 일을 한 건가 싶죠. 그리고 룰라가 잡혀간 것도 건설업자한테서 고급 아파트 받은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2심에서 12년형을 받았어요. 증거가 없었으면 그랬을까요? 증거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세차 작전 전까지만 해도 브라질은 부패로 잡혀온 사람이 100명 있다면 그 중에 딱 3명만 유죄 판결 받는 나라였어요. 전 세계에서 정치인 신뢰도가 137개국 중에 137등인 나라예요. 꼴찌죠. 룰라가 이렇게 엄청난 부패 사건에 걸려든 것도 충격적인 폭로 때문이에요. 그때 수사팀이 막 파헤치다가 브라질 최대 기업 임원 한 명을 잡았어요. 그 임원이 잡혀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한테서 돈 받아먹은 국회의원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임원이 엄청난 거 들고 있는 거죠. 브라질에서 엄청 유명한 국회의원이 한 명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임원 아들을 몰래 불러서 임원 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일단 12억 원을 바로 주고 내가 매달 1,500만 원씩 쏴줄게. 그러니까 아들이 싫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판사를 아는 사람을 붙여서 집에서 수감생활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어차피 그거 감옥생활이랑 똑같잖아요. 국회의원이 그러면 감시용 전자태그 같은 것도 자기가 없애주겠다. 그래서 빼돌려가지고 밖으로 전세기 태워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게 해주겠다. 근데 그거를 아들이 다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을 해서 모루한테 넘긴 거예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브라질 상원 의원으로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체포되거든요. 살려고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료 정치인들 비리랑 룰라까지 전부. 물론 룰라는 부인했죠. 근데 룰라가 또 그렇게 청렴하다고는 볼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대통령 시절에 기업인들한테서 돈 받아서 다른 당 의원들한테 뿌린 게 들통난 적도 있다고요. 그것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차 트렁크에 돈 싣고 뇌물 주고 받은 차떼기처럼 브라질에서는 엄청나게 큰 스캔들이었는데, 그런 게 다큐에는 하나도 안 나오죠.
룰라 후계자라고 했던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도 의원들이 협잡을 해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정부가 적자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정부 돈을 끌어다가 기초수급자 같은 사람들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써놓고 그걸 갚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명백한 위법행위였고, 그것 때문에 나라 경제가 파탄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결국 이제 민심에 의해서 탄핵당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실제로 탄핵할 때 브라질 국민들 300만 명이 전국에서 시위를 열었어요. 엄청난 숫자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촛불 시위한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들의 분노가 엄청났다고요. 브라질에서도 모루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긴 해요. 그게 누구냐? 룰라 지지자들. 뭐 당연하겠죠. 그 사람 때문에 룰라가 징역형을 받으면 차기 대선에 못 나오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 이건 좀 지나치죠. 이제 다큐가 끝난 다음에 얘기인데, 모루는 극우파 대통령 보우소나루 정권의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또 모루파 반대파에서 하는 얘기가, 이것 봐라, 극우파랑 결국 결탁해서 룰라 쳐낸 거 맞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까 룰라가 대선 못 나오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 반사이익으로 극우파 대통령이 당선된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루가 법무부 장관 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인을 섬기려고 정부에 들어간 게 아니다. 나는 우리나라와 법을 섬기려고 들어갔다. 이것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윤석열 전 총장이랑 좀 비슷하죠. 정리해보자면 모루를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걸로 몰아가는 거는 브라질 사정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라는 거. 룰라도 마냥 깨끗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물론 모루도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좀 했다는 거. 현실은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또 반전.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자기 아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수사를 받으니까 경찰청장을 잘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모루도 이건 진짜 아니다 하면서 장관을 그만둬요. 반전 하나 더 있다. 2심 때 12년형 받아서 대통령 출마 못하게 된 룰라 있잖아요. 연방대법원이라고 1심, 2심, 3심에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내리잖아요. 브라질에서도 그게 최고 높은 법원이거든요. 거기서 룰라의 2심 판결, 징역형 받은 게 무효화 시킨 거죠. 다음 대선 때. 그래서 출마할 수 있게 됐어요. 재밌는 사실은 이 판결을 한 대법원 판사가 룰라 편이라는 거예요. 룰라 후계자인 호세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란 거죠. 그 사람이 호세프 대통령 될 때 대선 지지 연설도 했고. 정말 정치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누가 실제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건지 아니면 누가 실제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건지.